그날 아침 술도가 마당 입구에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박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전복이 담긴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 소고기 세트, 탐스러운 참외와 수박, 복숭아가 한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까지. 마광숙은 살짝 놀란 얼굴로 박스 옆에 놓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광숙 씨, 며칠 전엔 정말 고마웠어요.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나 당신이 참 고마워요. 박정수 드림. 그 순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온 공주실이 그 푸짐한 박스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잔치상이야? 누구 결혼했어? 마광숙은 미소를 머금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보내신 거래요. 며칠 전에 술도가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때 잘 모셔드린 게 감사하셨나 봐요. 공주실은 쪽지를 받아들고는 눈을 껌뻑이며 글씨를 몇 줄 읽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엑스장모가 이런 걸 웬일로 보낸 거야? 그분 너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어. 마광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놀라서 회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날 밤에 나한테 많이 의지하시더라고. 술도가 형제들이 우애 깊은 것도 보기 좋았다면서. 공주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광숙이와 한 회장과의 결혼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박정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자 묘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전복 상태가 아주 실하네. 통영산인가? 마광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아까까진 눈의 가시처럼 보시더니 갑자기 전복 품평까지 하셔. 공주실은 당황한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그렇잖아. 전에는 좀 날카롭게 굴었더라도 이렇게 보내오면 또 고맙기도 하고. 뭐 그래. 그때 마당으로 나온 오천수가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보고 외쳤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뭐예요? 귀한 것들이 한가득이네요. 마광숙은 곧바로 오천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박정수 여사님이 술도가에서 주무시고 가신 적 있잖아요. 그때 고마우셨나 봐요.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보내셨네요. 오천수는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이요? 진짜로요? 그분. 한 회장님과 형수님 결혼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날 이후로 조금은 저한테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역시 형수님은 모든 분들을 포용하는 힘이 있으세요.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결국엔 형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형수님은 그릇이 참 크신 분이에요. 저희 형제들도 이제는 한동석 회장님 전 장모님까지. 에이,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전 그냥 모시고만 온 거고 저녁상은 미순 씨가 차려줬잖아요. 미순 씨가 요리 실력이 좋아서 천만다행이지 저 혼자 우왕좌왕할 뻔했어요. 고맙다고 전해줘요. 네, 미순이한테 꼭 그렇게 전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공주실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주실은 박정수를 그저 눈의 가시로만 여겨왔지 한 번도 어느 집의 어머니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살펴보니 자신의 딸을 먼저 떠나보낸 데다 치매까지 앓고 있는 불쌍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모르겠네. 나도 반성해야겠다. 무작정 그 여편네를 배척만 했던 것 같아. 알고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마광숙은 공주실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어르신이 무서웠어. 한동석 회장님과의 결혼을 반대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날 못 믿어워 하시니까 서운하기도 했어. 근데 한참 보니까 마음 안에 엄청 큰 외로움이 있더라고. 그거 누군가 안아주면 이렇게 따뜻하게 바뀌기도 하나 봐. 공주실은 순간 말없이 마광숙을 바라보다가 이내 표정을 풀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러게 내 딸이 나보다 낫네. 처음엔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타박했는데. 마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엄마, 그분 가여우신 분이야. 그분 너무 미워하지 마요. 알았어, 이거사. 잔소리 좀 그만해. 마광숙은 잠시 자리를 벗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저녁바람이 부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에서 박정수 어르신을 눌렀습니다. 수신음이 두어 번 울리고 곧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예요. 마광숙이요. 광숙 씨, 자네가 무슨 일인가? 그게 오늘 아침에 도착한 박스요. 전복에 소고기,
과일까지 뭘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식구들이랑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박정수의 담담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그때 신세진 게 고마워서 내가 원래 신세지면 꼭 갚는 성격이거든. 그냥 맛있게만 먹어줘. 마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어르신 마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모실게요. 부담받지 마시고 언제든 또 놀러 오세요. 허허, 알았어. 자네는 빈말을 하지 않더구만. 그날 저녁 된장찌개 맛이 참 오래 가더라.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그 맛이었을까 싶었어. 동서가 요리를 참 잘하죠? 저는 차리기만 한 건데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마광숙은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켠 뒤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 딸처럼 잘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 나자 마광숙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숙 씨? 회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정수 어르신께서 전복이랑 소고기, 과일까지 한가득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술도가에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그때 고마우셨나 봐요. 한동석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장모님이요? 어머니가 그런 선물을요? 네, 쪽지까지 써서 보내셨어요. 따뜻한 방, 따뜻한 밥,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고 아무래도 제가 점수를 좀 땄나 봐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도 광숙 씨 매력에 푹 빠지셨나 봐요. 하긴 나도 그랬으니까. 마광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 하시네. 진심인데요. 광숙 씨는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녹여요. 나도 그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그래요. 마광숙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한결같이 따뜻한 그의 목소리에 오래도록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럼요. 이젠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 둘만의 시작도 하게 될 테고요. 일단 장모님이랑 관계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장모님 계시는 동안 잘 챙겨 드리세요. 서운하지 않게요.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좀 소홀했어요. 앞으로 장모님 잘 챙길게요. 고마워요, 광숙 씨. 장모님이 그동안 결혼 반대해서 서운하기도 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줘서. 동석 씨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르신인데 저한테도 소중하죠. 저 하나도 안 서운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마요. 알았어요, 광숙 씨. 광숙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생들 다 챙기면서 사는 거겠죠. 우리 장모님하고의 관계도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뭐려? 얼른 일 보세요, 회장님. 마광숙과 한동석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전복으로 전복 미역국과 전복죽을 해 먹었고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복숭아와 수박, 참외는 디저트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술도가 마당엔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박정수가 보낸 선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화해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온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름들이 하나둘 연결되며 가족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그저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마광숙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도가 마루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슬리퍼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공주실이었습니다. 안 자고 뭐해, 이거 사.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귀신 보는 줄 알았네. 마광숙은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엄마는 주무시는 줄 알았네. 공주실은 툭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밤엔 잠이 잘 안 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 마광숙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 있어요. 다들 좋게 대해주긴 하지만 내 자리가 맞나 싶고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공주실은 손을 뻗어 마광숙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광수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마. 너는 그 누구보다 이 집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내가 말은 안 해도 너 보면 든든하고 마음이 편해. 그거면 된 거야. 원래 가족은 말보다 느낌이 먼저 오는 거거든. 기존의 가족이든 앞으로 일어나갈 새로운 가족이든 모두 너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야.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실은 이내 익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여사 말야 솔직히 내가 질투도 좀 났어. 그쪽은 회장님 어머님이고 한동석 회장이 싸고 도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더라. 너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치야. 그쵸?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그럼 됐지. 인생 뭐 별거 있냐. 사람 마음 움직이고 같이 웃고 서로 밥해주는 사이면 그게 가족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당에는 부스럭거리는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에는 깊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이젠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도 화려한 행동도 아니야. 때론 조용히 건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내미는 손 하나.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밥 한 끼가 마음을 바꾸고 상처를 덮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그런 작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이라는 걸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여기 이 집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고 때론 서툴지만 마음을 표현하려 애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참 묘하게 마음이 놓이고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복을 넣고 함께 끓인 미역국처럼 우린 서로의 시간이 배어있는 따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 소고기를 구우며 웃었던 저녁처럼 지금 이 순간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겠지. 나는 이 사람들이 좋아. 나를 아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이 가족들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그 밤, 술도가 마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마광숙과 공주실은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 아직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낮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오천수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아직 덜 떠진 듯하면서도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밤바람이 좋아서 잠깐 나왔어요. 공주실도 툭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얘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따라 나왔지 뭔가. 오천수는 웃으며 마루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어머님? 우리 형수님은 술도가의 수호신이죠. 형수님 덕분에 우리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이 다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밥도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이게 다 형수님 덕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마광숙은 겸손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저 이 집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예요. 아니에요, 형수님. 진짜예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됐을 거예요. 그리고 미순이도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그거 저한텐 진짜 큰 의미예요. 공주실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마침 미순 씨 없었으면 그날 된장찌개도 못 먹었어. 미순 씨가 국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우려내거든. 마광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순 씨가 센스도 좋고 손맛도 좋아요. 그날 어르신께서 국물 맛보시더니 딸이 있었으면 이런 맛이었을까 하셨잖아요. 오천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천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형수님은 저희한텐 은인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형수님 처음 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이 술도가가 이렇게까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유, 그건 오천수 씨랑 형제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니까 된 거죠. 저 혼자 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신 거예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여전히 서로 눈치 보고 각자 바쁘단 핑계로 마음 닫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수님이 다독여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가족처럼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공주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건 맞아. 나도 느꼈어. 형제들이 예전보다 훨씬 살가워졌어. 서로 밥상 앞에서 웃고 장난치고. 그게 다 너 덕이야, 광수가. 오천수는 잔잔한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진짜 복덩이예요.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이토록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형수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마광숙은 괜히 울컥해지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려 살짝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서서히 열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말로 묶일 수 있다는 걸 이 순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마광숙의 짧은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그 밤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오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저희도 더 잘할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챙기면서 이 집이 그런 따뜻한 곳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주실은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찡하게 굴어. 이 밤중에 울면 코 막혀서 잠도 안 와.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밤. 세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며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 포근한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무게. 그 순간 술도가 마당엔 작은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평화가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